번째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254페이지 사례 8 서울시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지원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 사회복지관이 공공기관, 뭐 준공공기관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 어떤 우리가 봐왔던 어떤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삼성복지재단 이런 어떤 대규모의 어떤 기관들도 물론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공공기관들 아까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공공기관의 어떤 재정지원처 다양한 어떤 재정지원처에 어떤 제안서를 작성을 해서 우리가 재정 지원들을 받게 되는데요. 이제 요번에 그 일반 재정 기타 재정 지원처 중에서 마지막으로 볼 것이 서울시 사회복지관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이 나실까 모르겠어요. 물론 공부하시면서 사회복지 전달 체계 아니면 또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어떤 공부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잠깐 그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 사업들 어떤 많은 재정 지원처 중에서 사회복지관은 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좀 간단하게 함께 공부를 먼저 해보고 그 후에 여기 서울시 사회복지관에서 지원했던 사업 사례 8번 가인이어라 하는 프로그램들을 제안서들을 어떻게 작성이 되었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볼까요? 이 보통의 이제 사회복지관은 이제 1984년부터 우리나라의 전국적으로 건축사업법이나 사회복지기본법에 그 저소득 가정들이 모여서 하는 이제 LH에서 짓고 있는 공공주택들, 공공주택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들을 뭐 일정 세대 이상 짓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2500세대면 종합복지관 가급, 그 다음에 뭐 1000세대, 1500세대 이상이면 그거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은 나급, 그 다음에 뭐 500세대 이상이면 몇 평형 이상의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를 하고 그 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사회복지 실천 활동들을 하도록 사회복지사업기본법과 건설사업기본법 안에 법령으로 제정을 해서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1980년대에 많이 사회복지관들이 설치가 되었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지금 그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조금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어떤 공공민영 아파트, 공공이나 뭐 민영의 임대 아파트에 이런 복지관이 위치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지역사회복지 활동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생애 주기별로 얻게 되는 그래서 공공사회복지관 이제 천안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천안 성정종합복지관이 있고요. 쌍용 7동에 쌍용동에 이제 7단지 안에 이제 쌍용종합복지관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뭐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뭐 하나센터, 충남 하나센터도 그 안에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그 다양한 복지기관들이 함께 모여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한 운영 그 기관들이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른들,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 프로그램, 또 가족 상담에 관한 프로그램, 또 영유 아이를 돌보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활동들, 그 다음에 그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뭐 직업 재활이라든가 아니면 가정 지원 활동, 또 기초 생계 지원 활동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이 사회복지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이 무엇을 하는지, 그래서 1984년에 사회복지관 협회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런 협회는 어떤 일들을 하는지도 먼저 잠깐 한번 보고 이 다음 사례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회복지관 협회가 이제 만들어져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협회관의 설립 목적은 1989년에 설립이 되었네요. 그래서 전국 사회복지관의 육성과 균형 발전을 기하고 사업 수행에 따른 지식, 기술, 정보 교류와 시범 사업의 개발을 통해서 사회복지관 운영에 내실을 기함으로써 저소득층 및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복지관들의 연합회를 만드는 게 이제 1989년에 만들어 설립을 한 거네요. 그래서 설립일이 이제 1989년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주요 사업 내용들을 좀 보면,
예, 그 정책권이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어떤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정책권이 또 지역사회복지를 전문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또 지역사회의 사회복지관에 대한 어떤 조사 연구 또 민간 기업의 자원이나 민간 지역들의 재원들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법 또 홍보, 출판을 위한 어떤 일들을 복지관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회복지관인 거죠.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다 하실 건 한 번만 더 기억을 좀 되돌아보시면서 함께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관 설치에 관한 부분, 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사회복지관의 설치 기준, 그 다음에 운영기준, 그 다음에 임대단지 사회복지관의 법적인 어떤 근거 등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택사업법,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도 이렇게 사회복지사업법뿐만 아니라 주택법이나 주택건설기준법에도 이 사회복지관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규정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바로 사회복지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역사회 복지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복지관에 대한 어떤 설립 근거,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의, 그리고 사회복지관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법으로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보호, 재가복지,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 상호 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그 중심적인 어떤 수행하기 위한 어떤 기관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06년부터 이렇게 역사를 따져보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약 전국에 466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설치되고 있는 466개의 사회복지관의 연합기관이 아까 보셨던 한국사회복지관협회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의 운영의 기본 원칙은 지역성의 원칙, 전문성, 책임성, 또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의 원칙, 중립성의 원칙, 투명성의 원칙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의 주요 사업 내용은 사례관리의 기능, 그 다음에 서비스의 제공 기능, 그 다음에 지역의 조직화 기능, 즉 지역사회복지,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는 사례관리와 지역사회 조직, 지역사회복지 활동들을 좀 다 해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회복지관들이 전국에 400여 개의 사회복지관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이 지역사회복지관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현재 지역사회복지관들은 아까 올렸던 그 관련 법적 근거에 의해서 저소득 가정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공공기관의 임대주택 또는 그 공공기관이 아니어도 민영기관의 어떤 임대주택들 단지 안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천안지역에서는 성정종합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쌍용종합복지관 이런 어떤 두 개 큰 기관들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부분들의 어떤 그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실제 저희가 사례 8에서 보는 서울시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이러한 다양한 지역별로 중심이 되어서 뭉쳐져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외부의 자원을 지원을 받아서 이 공공기관 즉 사회복지관에서 해당 산하 기관들의 어떤 그 사업 제안들을 공모를 제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기관들이 관심 있는 기관들이
그 사회복지관협회에 제안서를 제출을 한 거고, 그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해서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를 채택을 하고 그 기관이 이 프로그램들을 실천을 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그 어떤 프로그램 공모를 제안을 했던 거고요. 다양한 어떤 기관들이 제안서 제출을 해서 평가 후에 어떤 이런 그 선택이 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여러분들 교재 254페이지에서 또 보고 있는 녹번복지관에서 제안을 했던 가인이어라라는 사업이 선정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그 사례들을 지금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도 참 멋지죠. 물론 그냥 이렇게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이어주기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도 훌륭하게 그 프로그램의 목적이나 목표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들을 한마디로 녹여낸 가인이어라 집가짜에 더할 가짜, 집안의 사람들과 또 사람들끼리의 관계 형성망이다 하는 것들로 잘 제목을 정해서 제안서를 제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제안서를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 아까 보셨던 공공기관의 어떤 사회복지 교육청에서 냈던 어떤 공모와는 또 양식이 또 조금 다른 걸 볼 수 있죠. 첫 번째가 사업의 필요성, 두 번째가 사업의 목적 및 목표, 세 번째가 세부 사업 내용,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평가 기획, 그 다음에 사업 홍보 및 자원 활용 계획, 그 다음에 예산 수립 계획,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을 때의 어떤 기대 효과, 이런 7가지 큰 어떤 틀에서 그 제안서를 작성을 하도록, 아마 사회복지관이기 때문에 어떤 공공기관,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이런 그런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아까 보셨던 전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2교시에 공부했던 공공기관 교육청에서의 공모사업의 어떤 사업 제안서 작성 양식과는 또 다른 어떤 양식을 폼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기관마다도 제안서 양식이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재정지원처에서 요구하는 그 양식들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사전에 충분히 자료를 습득을 해서 재정지원처가 요구하는 대로 제안서를 작성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키우는 것도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어떤 공부해야 될 부분 또는 스스로의 능력들을, 역량들을 좀 강화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아까 추가적으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세부 사업의 내용들도 정확히 기술을 하고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문제의식, 또 사회적인 배경, 그 다음에 국가 내에서의 어떤 부분들, 특히나 이제 사회적인 배경과 이론적인 배경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세 번째가 경험적인 근거나 그거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노인 문제, 또 더구나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는 그 사회복지관의 위치가 저소득층들이 모여 계시는 어떤 공공기관의 임대주택 단지에 모여들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대개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있던 것처럼 조손가정 또는 혼자 사는 한부모 가족 또는 아니면 청소년들끼리 계시는 부모가 안 계시는 청소년 가정 가족들, 또 이런 어떤 가족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건강한 일상의 부모님, 아이와 부모 또는 조부모와 함께 2대가 또는 3대가 함께 사는 어떤 그런 가족 어떤 형태보다는 그렇지 못한 형태들의 다양한 어떤 가족 구성 형태들을 좀 구성을 하고 있을 거다라는 것들을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어떤 가족 내에서의 어떤 관계 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프로그램의 대상이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들을 위한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왜 우리 사회에서의 독거노인들의 어떤 문제가 이렇게 생기고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독거노인의 어떤 삶들은 어떤지, 그리고 그분들에게 필요한
그 정책적인 어떤 지원들 또는 서비스들은 어떤 게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상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도 좀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사회적인 배경인 거죠. 네. 그래서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 배경에는 첫 번째 인구 고령화와 독거노인의 증가 추이, 예측표까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인구수에서 뭐 현재 2005년에 비해서 2035년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질 거고 그 중에서 독거노인의 수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떤 비율로 보여주면 훨씬 더 빠를 수 있겠죠. 고령화 속도, 고령화율은 2005년에 9%, 그 다음에 2035년에 28%면 초고령화 사회가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노인 중에서 독거노인의 비율, 그 다음에 독거인구 중 노인의 비율. 그래서 독거노인의 비율이 노인 중에서는 17.8% 또는 23%, 그 다음에 독거인구 중에서 노인의 비율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의 독거노인에 대한 어떤 인구 구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분들을 케어하기 위한 사회 문제들이 좀 발생이 될 거다라는 것들을 이런 어떤 그 표로 충분히 설명이 되고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러한 독거노인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어르신들을 위한 정부 지원에 대한 어떤 정부 지원이 되고 있는 노인 돌봄 지원 정책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다양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들을 다 조사를 해서 이 수의 대상이나 시의 대상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아서 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어떤 문제점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실질적인 저소득계층, 즉 사각지대에 놓인 사각계층까지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들로서 우리 프로그램들이 좀 채택되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 배경의 세 번째, 65세 이상 일반 특성별 단독가구 생활상의 어려움들에 대한 것들, 실제적인 현장에서 어려움들 가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하게 된 거죠. 뭐 없다, 간호인력, 그다음에 일상생활에 대한 처리 문제, 경제적인 불안감, 또 안전에 대한 불안감, 또 심리적 불안감, 외로움에 대한 부분들. 실제 이제 표를 보면 전체 인구 중에 약 10.3%가 심리적인 어떤 불안감, 외로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관계 형성망 프로그램들의 어떤 필요성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자료들로 충분히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부부보다는 독거노인의 어떤 그 불안의 요소들을 이렇게 비교해 줌으로써 실제 노인 부부는 4.5% 정도 외로움들을 느낀다라고 하는데 독거노인의 경우는 21.4%면 약 4, 5, 20, 5배 이상 어떤 외로움들이나 이런 심리적인 어떤 지지 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러한 노인에게 심리, 정서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서 행복한 노년, 안녕을 추구하는 노년이 될 수 있도록 민관 간의 어떤 협력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이론적 배경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에도 잘 나와 있는데요. 뭐 심리학자인 에릭슨의 어떤 그 발달적 특성에 대한 8개의 단계들 이런 것들도 설명을 하고요. 또 그 후에 자아 통합이라든가 아니면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어떤 이런 근거들이 어떤 이론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이론적 근거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경험적 근거. 실제 그 제안서를 작성해서 평가받고자 하는 제출 기관에서의 어떤 경험적 근거들을 이야기를 하고 실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 기관에서의 어떤 특성들, 그 다음에 사업 참여 기관의 어떤 그 경험들 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에 필요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지막에 보시면 사회적 관계망이 잘 형성된 사람은
같은 문제를 겪어도 주변의 지원, 지지를 받으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이러한 관계망이 잘 이루어져 있어야 노후에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자아 통합감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삶의 만족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청에서 지원했던 프로그램과는 좀 다른 어떤 폼들, 양식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외의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다 비슷한 양식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목적, 또 목표. 네, 사업에 대한 목적과 목표. 여러분들 교재 25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예, 목적, 저소득 독거노인의 정서적 문제, 예, 사회적 고립, 우울, 자기방임, 고독사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기여하고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킨다라고 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목표를 뭐 이렇게 세 가지. 예, 첫 번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독거노인을 발굴하여 겪고 있는 정서적 어려움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 다음에 교육 및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서 노인에게 심리적,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노인 스스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해서 삶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어떤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겠다. 그 다음에 상위 목표 밑에 이제 세부 목표, 하부 목표들이라고 정해져 있죠. 목표를 정하고 세부 목표를 정해서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을 하위 목표를 진행함으로써 상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계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프로그램 기준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세 번째가 세부 프로그램 내용, 실제 진행하게 될 프로그램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총 14개 번호를 가지고서 총 24회기, 23회기까지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는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당되는 프로그램별로 어떤 일들을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기록을 했고요. 수행 인력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을 하기 위한 일정표, 사업 일정표들이 언제부터 해당 년의 2월서부터 그 다음에 10월까지 약 9개월 정도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걸로 9개월 동안 약 23회기를 진행을 하는 것들로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고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을 해나갈 건가를 이렇게 도표로 사업 수행 일정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여러분들 교재 261페이지를 좀 보시게 되면 사업에 대한 평가 계획들을 좀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제 사업 목표에 대한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개 파업 목표를 정했었던 거죠. 그것들에 따른 세부 사업 실천 과정들에 대해서 세부 행동 목표, 실천 세부 목표에 대해서 사업 목표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또 평가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시행 시기 또 담당자까지도 지정을 해서 어떤 이런 그 실제 사업 목표에 대한 사업 실천 과정과 사업 평가에 대한 계획까지도 또 거기에 사용되는 평가 도구까지도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보통 아까 프로그램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정성평가를 할 건지 정량평가를 할 건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산출 목표 중심인지 성과 중심 목표를 정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것도 또 상대하게 또 구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고민을 통해서 이러한 평가에 대한 계획들도 작성을 좀 해서 하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사업 홍보 및 자원 활용 계획. 그래서 홍보하고 소통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자원 확보, 인적, 물적 자원과 그런 확보된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5부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예산을 지금 잠깐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 표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그렇고요. 여러분들 교재 262페이지부터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부 예산 수립 계획인데요. 여기도 아까 그 교육청에서 내었던 공공기관 제안서처럼 매 회기별로 또 해당되는 프로그램들 하위 프로그램별로 같이 묶어서 동일한 어떤 프로그램들은 묶어서
가이니어 모여란 1회기니까 1회기에 들어가는 어떤 프로그램, 그 다음에 단장의 미아리 고개는 총 4회기 4번 하니까요. 같은 프로그램을 4번 하게 되니까 해당되는 프로그램들을 모아서 품목별로 모아서 이런 상체 세부 계획들에 대한 예산들을 아주 굉장히 꼼꼼하게 작성을 해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반 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들어갔던 어떤 그 프로그램들과 공공기관에서 제출을 요청하는 어떤 사회 그 제안서의 프로그램에서의 제안서 내용에서의 예산 수립 계획들은 좀 차이를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러한 사항들을 봤을 때 좀 알 수 있죠.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예산들은 그 산출 목표와 성과 목표에 대한 어떤 구분들을 정확히 할 수 조금 좀 뭉뚱그려서 할 수 있다라 그러면 이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재정을 외부에서 그 어느 정도 받고 나중에 회계보고서까지도 모든 프로그램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특히나 이 공공기관에서의 프로그램은 매 회기별로 산출을 해서 그 산출 내역들을 좀 철저하게 꾸미고 그 산출 근거에 맞추어서 나중에 집행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회계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구나. 또 그런 어떤 제안서를 작성을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런 제안서를 좀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부 기대 효과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즉 가이니어라라고 하는 어떤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어떤 그 기대 효과들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제안서 자체에 벌써 이런 것들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목적과 목표를 맞는 어떤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즉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 프로그램들의 효과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동일선상에서의 계획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청에서 요구했던 어떤 그 제안서보다는 훨씬 더 상세하고 세부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제안서를 작성을 하고 그런 어떤 잘 되어 있는 어떤 제안서를 선택을 한 것들이 좀 보여진다라고 보여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셔서도 이렇게 어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문서 작성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라 그러면 아마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공모에도 제안서를 제출을 하셨을 때 채택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양식도 좋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에서의 이런 다양한 양식들이 있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그 주어진 양식에 맞춰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예산에서는 얼마나 필요한 부분에 빠지지 않고 세밀하게 그 예산 산출 근거를 가지고 작성하는지를 미리 좀 파악을 하시고 연습들을 하신다라고 그러면 아마 제안서에 대한 어떤 실무의 프로포절에 대한 작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 수준에까지 오르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꼼꼼히 보시고 혹시 근무하시고 계시는 기관 아니면 기업에서라도 어떤 그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이런 어떤 양식들을 비슷한 양식들을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그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한하실 때 누가 언제 이런 거죠. OW이래 친 거죠. 왜 할 거고 언제 할 거고 어떻게 할 거고 얼마를 들여서 어떤 효과를 가질 거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적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하는 요령들을 한번 이제 회사에서든 어떤 어디서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런 것들 글로 표현해보는 방법들을 수시로 연습하셔서 프로포잘에서 만드는 제안서들을 작성하는 요령들 그런 어떤 실무적인 연습들을 많이 해보시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공공기관의 기타 재정지원적 프로포절의 실체까지 같이 함께 공부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는 마지막 장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관련과 동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하게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